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새롭게 행성의 정의를 정하면서 명왕성은 행성에서 빠지게 됐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미국인은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문홍규 박사와 함께 명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태양계 행성을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으로 이제 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벌써 14년 전의 이야기인데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강등이 되면서 지금은 태양계 행성을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의 짐 브라이든스틴 국장이 명왕성은 다시 행성이다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92년부터 우리 태양계에서 명왕성하고 크기나 질량이 비슷한 그런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됐어요. 네. 특히 결정적으로 2005년에 명왕성보다 27%나 더 무거운 에리스가 추가되면서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부를 근거가 약해졌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2006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국제천문연맹 IAU 총회에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하는, 그러니까 행성에서 외소 행성으로 강등시킨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의견이 분분했었죠. 네, 이때 합의한 행성에 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태양을 공전하고 둘째, 유체 정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구 형태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이 충분히 강해서 그 궤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천체. 이렇게 요약되는데요. 명왕성 같은 외소 행성은 궤도 주변 천체들을 말끔하게 청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문제라는 건데요. 현재 외소 행성으로 분류된 천체는 명왕성 말고도 세레스, 마케마케, 에리스, 세드나를 포함해서 8개나 되거든요. 명왕성을 행성으로 복권하려면 태양계 행성이 현재 8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됐군요. 예, 문제는 앞으로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외소 행성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강등시킨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왜 미국에서는 이를 그토록 아쉬워하고 다시 행성으로 되돌리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짐 브라이든스틴 나사 국장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사 국장으로서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선언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우리가 아는 5개 행성은 인류가 원시인일 때부터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천왕성은 영국의 윌리엄 허쉘이, 그리고 해왕성은 영국의 서머빌과 프랑스의 르브리에가 궤도를 예측했고요. 이어서 독일의 갈레와 다레스트라는 천문학자 2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명왕성은 미국인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겁니다. 미국인이 발견했군요. 그렇죠. 네, 당연히 미국인들은 여기 열광했겠죠. 더구나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 만화에 나오는 개 이름도 플루토로 이름을 지을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미국은 명왕성으로 뉴 호라이즌호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마침 탐사선이 가던 도중에 명왕성 지위가 박탈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 사람들은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왕성의 행성 지위 강등은 곧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이었고요. 이들이 느꼈을 심리적 박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놓고 이런 미국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과학자가 발견한 그 행성의 자국의 탐사선, 그러니까 2006년에 뉴 호라이즌스호예요. 그 탐사선을 날려보내는 과정에서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강등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그 말을 또 돌이켜 보면 이 탐사선이 가기 전에는 명왕성에 대해서 인류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천체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었습니다. 540km 상공에서 정말 최고의
고해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허블 우주망원경도 명왕성의 명암밖에는 잡아내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우선 명왕성은 지구 지름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크기 정도 되고요. 햇빛이 약하고 온도가 낮아서 표면 온도는 영하 240도쯤 됩니다. 네. 햇빛이 가는데 5시간 반 걸리는 거리거든요. 또 1년은 지구의 248년에 해당하는데요. 명왕성 시간 기준으로는 1년 전이 조선 영조 시대였다고 말하면 얼마나 긴지 와 닿으시겠죠. 1년이요. 네. 명왕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샤론을 비롯한 크고 작은 위성 몇 개가 있다는 것 외에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뉴 호라이즌스 5가 9년간의 여정 끝에 지난 2015년 7월이죠. 명왕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새롭게 알아낸 사실들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표면 지형하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아냈는데요. 네. 먼저 명왕성 표면의 98% 이상이 질소가 얼어붙어 있는 질소 얼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 밖에 아주 적은 양의 메탄과 일산화탄소도 있었고요. 표면에는 물 얼음으로 된 산맥이 있고 또 지형 밝기하고 색상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명성을 보면 쉽게 눈에 띄는데요. 흰색에서 밝은 오렌지 그리고 짙은 갈색까지 말입니다. 네. 가장 밝고 특징적인 지형은 톰보우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었죠. 네. 그 동쪽의 스푸트니크 평원 밑에서는 대류 때문에 얼음 덩어리가 표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노출된 얼음의 일부는 승화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명왕성이 온통 크레이터로 덮여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톰보우 지역처럼 새로 생긴 지각에는 아예 크레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던 얼음이 대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새로 표면이 만들어진 거죠. 네. 지질학적으로는 그만큼 젊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화산처럼 움직이지만 화산과는 다르게 불이 아닌 얼음을 내뿜고요. 표면하고 대기가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 한마디로 슬러시처럼 덮인 질소 얼음이 유빙이 돼서 천천히 변화하는 그곳이 바로 명왕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밖에 카이퍼 벨트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강등된 것은 그 주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을 끌어당기기에는 중력이 턱없이 약했다는 겁니다. 네. 행성 정의에 미달했다는 거죠. 그 명왕성의 위치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카이퍼 벨트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카이퍼 벨트가 어떤 곳인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해왕성 궤도 밖에는 더 넓은 영역에 걸쳐서 더 많은 소행성들이 분포합니다. 이렇게 해왕성 바깥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주로 얼음으로 된 소행성 지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부릅니다. 가장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가 뻥 뚫린 그런 도넛 형태고요. 거리는 태양에서 대략 30에서 50 천문 단위 되고요. 소행성 때하고 비교하면 대략 20배 더 넓고 전체 질량으로 따지면 아마 200배는 더 무거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행성 때나 카이퍼 벨트나 태양계를 만들고 남은 잔해물들이 남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행성 때는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카이퍼 벨트 전체는 메탄과 암모니아, 물 같은 휘발성 기체가 얼어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전하는 명왕성은 당연히 카이퍼 벨트 천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행성을 규정하는 세 번째 정의는 물론 최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콕 집어서 명왕성을 빼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명왕성이 카이퍼벨트 천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서 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뉴 호라이즌스 5는 이러한 논란과 상관없이 지금 태양계 끝자락 말씀하신 카이퍼 벨트를 계속 탐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명왕성이 행성이든 아니든 그가 속한 카이퍼 벨트의 과학적 가치는 여전한 만큼 계속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